자, 세 번째,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좀 해서 가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현재 상황이 여기가 좀 뭐 다급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떤 네. 상황이에요? 예, 일단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제 19개 단지 600세대가 넘는 지금 아파트가 지금 경매 이미 낙찰된 것도 있고요. 아, 여기는 빌라 이런 게 아니라 예, 아파트예요? 또?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19개 단지 나홀로 아파트가 세대수로는 한 600세대가 좀 넘는데 네. 이제 뭐 여러 단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먼저 경매 신청이 들어가서 경매 진행됐고 예. 이미 낙찰된 건도 있어요 최근에. 예. 그리고 앞으로 입찰이 될 물건도 있고 경매 접수된 것도 있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계속 경매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피해 금액만 해도 한 400억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지금 뭐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고 지금 뭐 현장까지 방문하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사실은 국토부 장관까지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뭔가 지원을 마련하겠다 얘기할 정도라면 그동안에 나왔던 전세 사기 여러 지역의 중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안 좋죠. 그런 이제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기사 나오는 것도 좀 살펴보면은 피해자분들 중에 일부는 낙찰이 돼서 그러니까 네. 경매로 이미 넘어갔고 네. 낙찰이 돼서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떻게 지금 바로 경매 낙찰되면 바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당장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낙찰이 되고 나면은 한 달 정도 뒤에 잔금을 치르고 잔금이 들어오면 다시 한 달 정도 뒤에 배당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찰금을 이제 그렇죠. 권리인에 따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건데 그러면 이제 살고 있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한 두 달 정도 뒤에는 이사를 나가야 된다. 그거는 불가피한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 나갈 준비를 이제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이미 낙찰된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낙찰이 된 날 기준으로 대략 두 달. 두 달.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그러면 사실은 그 두 달이라는 시간이 또 엄청 빨리 또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사실상. 그렇게요. 예. 내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네. 그러면 대략 어떤 절차를 이렇게 밟게 되는 겁니까? 보통 이제 법원에 경매가 접수가 되면은요, 이제 법원에서는 사실상 경매를 대행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채무자 집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요. 그게 이제 현황 조사, 네. 그 집에 이제 뭐 주인이 사는지 세입자가 사는지, 세입자가 산다면은 보증금은 얼마인지, 전입일은 언제인지, 확정일자는 언제인지 예.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도 하겠죠. 예. 감정평가도 하고 그리고 그 집과 관련된 다른 채권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저당권자라든지 그리고 밀린 세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각각의 채권자들한테 일일이 다 통지를 해요. 우편 통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경매에 붙이기 때문에 보통 그 기간이 준비 절차만 해도 한 6개월 이상이 걸려요. 오래 걸리는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준비 기간이 6개월이 걸리고, 네. 그러면 이제 경매로 이제 들어가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입찰에 들어가면, 네. 6개월 뒤에 입찰에 들어간다.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이 진행이 그러니까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입찰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집을 이제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예. 매각을 하는데 보통 근데 첫 번째 입찰에서는 잘 낙찰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감정가대로 이제 입찰에 붙여지기 때문에 싸지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유찰이 많이 돼요. 뭐 지역에 따라서는 한 번 유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그 유찰되는 텀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유찰이 돼서 1차 유찰이 되고, 네. 그 다음에 2차 입찰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그렇죠. 걸린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이제 입찰에 붙여지더라도 낙찰이 되기까지는 2, 3개월 뒤에 뭐 잔금까지 치르고 배당까지 하면 거기서 또 한 4, 5개월, 5, 6개월 이렇게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매가 처음 이렇게 들어가고 낙찰이 돼서 주인이 바뀌기까지는 보통 한 평균 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년 정도를 걸리게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딱 도래를 했다 그러면 대략 지금부터 그렇죠.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 네. 일단 미추홀구 피해자분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이제 침착하게
법원 안내에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법원 안내. 예, 법원에서 이제 통지를 하거든요.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임차인들은 법원에서 통지할 때 보통 이제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해요. 권리 신고, 배당 예. 요구 신청.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입이 언제 전입 신고를 했는지, 확정일자가 며칠자인지,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에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지, 방한간 쓰고 있다 그러면 어느 쪽 방을 쓰고 있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낙찰이 됐을 때 내 전세 금액을 배당 순서에 따라 나한테 주세요 하는, 그러니까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 요구 종기라는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배당 요구 종기일. 예. 이거는 뭡니까? 뭐냐면은 언제까지 꼭 반드시 신고를 하라는 의미예요. 일종의 종기일은. 데드라인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 신고를 권리 신고나 배당 요구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그거는 일단은 배당 요구를 안 해줘요. 안 받아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짜를 꼭 지키셔야 된다. 그게 만약에 12월 22일이다. 그럼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신청을 해서 예. 내가 권리 관계에 있어서 선순위인지 뭐 2순위인지 3순위인지에 대한 걸 파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그 순위에 따라서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또 어떻게 되나 여기저기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 그렇죠. 거지.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이 신청 서류 자체가 법원에 가면 있어요. 네, 법원에 가면 종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그냥 기재만 하시면 되고, 이제 첨부 서류로는 본인의 전세 계약서, 예.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 집에 이제 전입 신고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 정도만 챙겨 가시면은 뭐 신분증하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만 제때 시키시면은 일단은 임차인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본인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법원을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예, 해당 법원에 꼭 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배당 요구하고 이제 권리 신고를 했고요. 네. 내가 이제 직접 낙찰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경매 들어갔지만은 그 집이 뭐 자기는 너무 뭐 가격 조건이나 위치나 여러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참에 그냥 이 집을 낙찰 받아서 내 집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렇게 그러면 하셔도 되죠. 경매로 이제 넘기는 건 내가 넘길 수도 있잖아요. 강제 경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본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 경우.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법원에 전세금 네. 반환 소송을 먼저 해야 돼서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긴 하지만, 내가 입찰을 직접 예. 강제 경매가 됐든 임의 경매가 됐든 간에 내가 직접 이제 낙찰을 받을 생각으로 들어간다. 그럼 나는 뭘 하면 됩니까? 뭘 준비하면 됩니까? 특히 크게 뭐 어렵게 준비할 건 없고요. 그냥 법원에서 통지되는 그 매각기일을 확인해 가지고 그 매각기일에 직접 법원 가서 입찰에 참가하시면 돼요. 그 매각 기일이라는 거는 이제 입찰에 입찰을 하는 날인 네, 거죠. 그렇죠. 그 앞서도 입찰이 뭐 여러 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적당한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나는 이제 들어가서 내가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임차인 본인이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낙찰 받으면은 자기 전세 배당 받을 전세금만큼 잔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낙찰을 2억을 받았고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이 전세금이 1억 5천이다. 예. 그럼 나머지 차액 5천만 원만 잔금으로 낼 수도 있다. 그거는 정상적인 상태일 때 얘기고. 그렇죠. 지금처럼 내 보증금이 2억인데 네. 뭐 1억이나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된다 그러면 네. 나는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되는 거다. 내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으면은 그렇게 잔금에서 공제해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낙찰 받은 돈 그대로 잔금으로 납부하셔야 돼요. 납부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그 납부할 돈이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 1억이라도 네. 내가 이미 보증금이 물린 상태에서 1억이라는 돈을 또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뭐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행히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추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찌 됐건 낙찰을 받으면 그 집은 내 소유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될 그 집을 담보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세입자로 들어왔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지만 근데 그거는 감정가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감정가 대비 따져서 뭐 최대 70%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은 돈으로 일부 잔금 치르고 일부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예, 요렇게도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대출은 앞서 한 70%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유찰이 되면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대출은 제가 말씀드린 70%는 사실상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입찰을 하시는 분이 뭐 소득이나 그리고 뭐 다른 대출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 집을 낙찰 받았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경락 잔금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서 이제 미추홀구 네.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한 군데 좀 저희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네. 미추홀구 숭의동 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사례인데 이건 임의 경매니까 이거는 이제 채권 기관 여기 이제 채권자를 보면 이제 수협으로 돼 있죠. 수협에서 이제 경매를 넘긴 사례입니다. 네. 임차인이 이제 이모 씨인데 이 집을 좀 9천만 원에 네. 좀 보증금으로 좀 전세로 들어가 있고요. 경매가 좀 진행이 돼서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매각이 됐는 낙찰이 됐는데 네. 매수인이 역시 이 씨인데 알고 보니까 이 씨가 그 임차인 이 씨의 동거인으로 돼 있어요. 배우자겠죠. 배우자일 가능성이 예. 높은 거죠. 네.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직접 낙찰을 받은 사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미추홀구 여러 그 사기 전세 사기 물건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미 이제 낙찰이 된 거죠. 예. 지금 3건 정도 낙찰된 걸로 나와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 임차인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 이 임차인은 수협 건저당보다 늦게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거든요.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네. 은행이 돈을 가져가고 남는 돈을 자기가 전세 보증금으로 반환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은 건저당이 1억 5,7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게 2억 5천 정도 낙찰이 돼야 9천만 원 다 그럼 회수하는 회수할 수 거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억 4,700에서 경매를 시작했는데 1억 2천까지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사실상 이 금액 정도의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거의 전세금을 다 날리게 되는 그런 거죠. 네, 왜냐면 1억 2천인데 이거 1순위 지금이 그 수협이니까 수협한테 1억 5천을 다 주지도 못하고 네. 그러면은 집은 내 소유가 되지만 이게 뭐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임차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3자가 낙찰됐을 때는 자기가 한 푼도 못 거질 확률이 높으니까 본인이 입찰을 직접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이름으로 입찰을 한 거죠. 배우자 이름으로 1억 7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1억 7천 2백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수협에서 1억 5천 가져가고 한 2천 정도를 자기가 이제 배당을 전세금을 받겠죠. 받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임차인은 자기 전세금이 9천인데 배당은 2천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7천을 날린 7천을 거죠. 손해를 보는데 다행인 거는 보시다시피 이게 감정가 2억 4,700을 임차인 본인이 1억 7천에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서 한 7천 정도 싸게 싸게 받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금 7천 2천 정도 돌려받고. 그렇죠. 손해 본 7천은 이 집을 나중에 이 금액 감정가 정도로 되판다고 하면은 사실상 자기가 손해 본 전세금을 다 만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긴 한데 네. 그거는 집값이 2억 4,700까지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최근에 감정이 이렇게 잡힌 거니까 그래도 뭐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예.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겨우 2, 3천, 1, 2천 또는 한 푼도 회수를 못할 그럴 수도 있죠. 뻔한 지금 경매 사건에서 자기가 직접 입찰을 해서 나중에 뭐 다시 되팔았을 때 상당 부분 몇천 이상은 회수를 할 수 있는 어찌됐건 그런 기회를 지금 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도 쭉 얘기를 합니다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다행히 돼 있어서 80%까지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 손해보고 그냥 빠지는 경우가 있을 네. 수 있고 네. 내가 직접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뭐 내가 선순위이든 뭐 이렇게 이 사례처럼 후순위든 간에 어쨌든 돌려주고 현재로서는 보증금을 뭐 100% 날리지는 않더라도 뭐 상당 부분 날리는 상황이 되긴 하는데 네. 일단 집을 내가 갖게 되니 네. 그 집이 감정가 수준까지만 집값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그러면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은 보증금을 하나도 안 날릴 수 있는 여지도 그렇죠. 있는 거다. 시간이 걸릴 뿐. 네, 이거 희망이 생긴 거죠, 이분 같은 경우. 예. 근데 모든 사례가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게 이제 방어 입찰이라고 하는 건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입찰을 해서 전세금을 손해본 전세금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판이 딱 맞게 짜진 거죠. 예, 그리고 이 임차인은 다행히 여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방어 입찰에 참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할 만한 거는 아니다? 또는 아니죠. 권유해볼 만하다? 아니죠.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직접 입찰에 참가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이런 그 방어 입찰의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절차라든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전세금을 다 날리고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행히 이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조언을 잘 해주셔가지고 전세금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입찰을 했고 그게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방어 입찰이 내 현재 사례가 방어 입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면 뭐가 그러니까 이런 권리 관계를 다 따져 보셔야 돼요. 자기가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실제 자기가 제3자가 받았을 때 회수 가능한 돈이 얼마인지 또는 자기가 직접 낙찰받게 되면은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어느 게 이득인지를 본인 스스로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고발을 추진한다라고 그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특별히 물론 이제 요즘 워낙 이제 고소 고발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도 나서고 정부에서도 나서고 그 정도 효과는 있어요 사실. 예, 그거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단체로 이제 소유자를 고소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사기로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은 사실상 전세금을 회수하는 데는 직접적인 상관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걸 통해서 약간 이제 뭐 그래도 그동안 답답하고 그 뭐 주인에 대한 그거를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세금을 해소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또는 자기는 굳이 단체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그 성향상 그러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네. 가지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단체 행동에 했을 때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혹시 뭐 내 피해가 더 커지고 이런 거는 뭐 없습니까? 특별히 피해가 커지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차인의 권리 관계는 어차피 그 집에 전세 들어갈 때 대부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사고가 어떻게 보면 터진 상태고 요거를 이제 뭐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해서 뭐 고소 고발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뭐 같이 하자고 권유도 하고 하는데 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본인이 임차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경매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거는 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민사집행법상 임차인들이 단체 행동을 해서 중지를 하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고 가처분 소송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 나선 거고 이제 뭐 인천시장이라든지 미추홀구청장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 민사집행법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 뭐 전세금을 따로 피해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해로 이제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뭐 피해자 자연재해 같은 걸로 그렇죠. 준해서 보고 이거는 거의 준체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나서서 뭐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무상 거주지를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그거는 가능해요. 정부에서 그거는 가능하죠.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 만기가 된 분들 네. 이게 앞서도 잠깐 뭐 압박을 상당히 좀 받을 텐데 네. 이거를 좀 이렇게 연기해주거나 뭐 그런 거는 뭔가 좀 어떤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뭐 이게 워낙 사태 자체가 심각하니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좀 이제 뭐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준다든지 그거는 가능은 하죠. 경매로 넘어간 사례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경매 넘어간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집이 이미 넘어갔으면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미 경매로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넘어간 진짜라요. 상태에서 어쩌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임시 거주지를 이제 무상으로 정부에서 이제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뭐 정부가 압박을 하든 또는 뭐 은행이 알아서 하든 간에 네. 만기가 뭐 이를테면 2월 뭐 2월 뭐 말일까지인데 그거를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렇게 넘겨주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일종의 좀 혜택을 해줄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 뭐 사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은행들이 뭐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 최근 몇 년 새 뭐 엄청나게 이 대출 때문에 뭐 이자 수입을 냈다고 하니까 뭐 네. 이거 사실은 앞서도 말씀하신 뭐 몇백억 정도인 거잖아요. 아직은 피해 금액이.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사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도 뭐 은행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아마 그런 얘기도 정부에서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할 때 거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이렇게 경매 소식을 듣고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고 뭐 가슴 졸이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 절차상 시간도 좀 뭐 꽤 걸리고 하니까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변 사람들의 카드라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원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서 침착하게 권리 신고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경매 당해서 모든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다 날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경우는. 개별적으로 권리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일부 날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피해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법원 절차에 따라가시는 게 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과제의 투머치 부동산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돼서 이제 경매로 넘어간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피해자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지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분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제리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